후보자님, 네. 아마 재판관이 되시면은 탄핵 사건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오늘은 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진 않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탄핵이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런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 이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 그렇겠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법 위반의 중대성 개념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건데, 네. 현재 이전에 있었던 결정을 보면 법 위반으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 사람을 탄핵함으로써, 즉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네. 혼란, 네. 이런 것들 형량한다 그래요. 네. 형량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위반했던 법 위반의 중대성이 더 크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이 네.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하고 일반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탄핵 사건에서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하고 과연 같을까요? 네. 일단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현재 국무위원회에 대한 네.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판단을 할 때에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쟁점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것이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럼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그러니까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걸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네. 이런 것들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치를 했고요. 네. 같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라 뭔가 논란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수시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는 네. 해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한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면에 탄핵에서 적용될 일반적 기준이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관님, 그 일본의 경우에요. 그 노사관계에 있어서 네. 단순한 노무 제공 거절 그것이 집단적이라 하더라도 네. 처벌을 합니까? 제가 일본의 경우에 잘 모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노동력 제공 거부를 집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예, 독일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예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우리 최근에 우리 그 법사위에서 심의 검토했던 자료를 토대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는
예전에 있었던 1800년대에 있었던 단결죄라는 것이 폐지된 이후에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서 처벌 안 하고 있답니다. 네. 예. 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예,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물리적인 어떤 손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답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요. 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있어서는 집단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노무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업무방해 관련돼서 헌재에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이 예, 났던 위헌이 것 같습니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해야만 위헌이 되기 때문이죠. 네네. 5명은 일부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4분만 이제 합헌이라고 했는데 이 5분의 일부 위헌 의견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해서 처벌하겠느냐. 이미 노동조합 관계법 등에서 파업의 적법 요건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업무방해죄라는 것을 가지고 처벌하게 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 판정을 받기에 1명 부족한 5분의 재판관이 일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한 전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변하고 있는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